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8일 오후입니다. 국힘은 끝났어요, 여러분. 국힘은 끝났고,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지 않으면은 끝나고 내년 총선은 필패. 그것도 100석 이하로 아마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전에 김기현이가 끝까지 그 총선을 책임진다면 분당에 들어가요. 분당에 들어가고, 이준석과 유승민은 남아있겠지만은 안철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끝났어요.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도 또 필패 구도죠. 서로가 지금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양 쓰레기 정당이. 그래서 신당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태섭이가 많이 약해요. 지금 접촉하는 인사들한테 뺀지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신당은 나온다고 봐요.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아주 유승민은 지독하게 그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죠. 국힘과 윤석열을 공격하고 안철수는 드디어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안철수는 조금 더 지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가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기사를 보면 분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분당 지역 당협 여성위원장도 만나고 또 분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김은혜는 여기 뭐다 이러고 있죠. 그 김은혜하고 박민식이가 그 분당을 노린다니까. 그거 내 지역구야. 고고TV 여명 지역구야. 너희 거기 뭐다. 근데 그 안철수는 좀 정치를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분당에서 잘려야 돼.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가 더 크려면 제가 말씀드리죠. 고고TV 말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필패 구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윤석열과 대치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 잘려도 상관없어. 안철수는 경기도 어느 지역을 나오든 지더라도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또 저기 있잖아. 강북에 노원 있잖아. 노원. 그죠? 노원 병인가 그 이준석하고 붙는데 거기 가면 돼. 그래 1타 2피야. 이준석 잘라내고 아니 그 공천을 그쪽에 주려고 그쪽에 그 노원 병인가 뭐 이준석 나오는데 거기 안철수 주려고 그러겠지? 이준석 주려고 그러겠어요? 1타 2피라니까 국힘에서. 근데 안철수가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준석 어린애 항상 안철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페이스북을 날리면서 20대 그 쓸데없는 애들한테 안철수 조롱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그 김기현 체제는 2달 됐죠. 4개월 안에 무너져야 돼요. 4개월 안에 안 무너지면은 윤석열도 골로 가고 국힘도 골로 가고 그 다음 안철수 유승민도 골로 가요. 4개월 후면은 추석인데 그때까지 신당에 물꼬를 트야 되는데 좀 약해. 내가 봐도 금태섭이가.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들이 그 편집을 국장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 유승민을 중심으로 오늘도 평론을 해보겠는데 솔직히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뭔가 모티브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 정치가 무너지는데 국민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고고TV만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내년 총선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 첫 번째 일단은 민주당 김남구 코인 사태부터 하죠. 60억을 코인을 했는데 기존에도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돈을 빼서 코인을 샀다. 근데 위믹서를 샀다. 위믹서를 샀는데 위믹서가 떨어지니까 팔고 다른 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 몇 억분이 안 남았다 하는 게 김남국의 변명이죠. 오늘 오후에 다 정리해서 말을 한다는데 국민들 의심스러운 건 이거죠. 그 시드머니가 어디서 났냐? 한 돈 10억 되는 걸 그냥 주식을 튕겨가지고 팔아서 코인을 샀다 그러는데 그래도 6배나 먹었다. 근데 김남국 말은 6배 못 먹고 지금 몇 억분이 안 남았다. 손해봤다. 그죠?
근데 국민들이 묻는 것은 제가 거짓말도 한번 찍었지만은 권력과 금욕, 무력까지 갖췄다. 정치인이. 얘 맨날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40 좀 넘었을걸요? 돈도 가져야 되고, 그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또 무력 안에는 성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까지 가져야 되는 놈이 깨끗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조국이 수호되었고 이재명 수호되었으니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강렬한 공격을 받고 제대로 된 진보한테도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얘도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돼. 사퇴하고 정치계 떠나야 돼.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고고TV는 합리적인 방송이다. 이준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얘가 한마디 하는, 이준석은 뭐라 그러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성 리더방, 인터넷 리딩방에 관심이 있던 놈이다 하니까, 난 그런 적 없다 하니까, 이준석이 그거는 받아주겠다 하면서 계속 김남국을 공격하죠. 내가 볼 적에 김남국 얘는 좀 얘가 단순해. 생긴 걸 보세요. 영악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준석은 자기 말대로 서너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돈을 벌었다. 그거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번 하려면 2, 30씩 들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이준석이 김남국을 공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했느냐? 거래소에서 했느냐? 합법적이냐? 그걸 묻죠. 코인 자체가 거래소에 있다 그래도 무력에 눈이 어둡고 금욕에 눈이 어두운 것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인이 할 짓이면은, 일반인 어린애들이 할 짓이면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코인 안 하죠? 그죠? 젊은 놈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정치한다. 이준석은 말하는 거,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놨다. 평론하면서 돈 많이 벌어놨다. 그래서 나 국회의원 3번, 4번 출마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폰지 사기예요. 그 코인은 피라미드 같은 수십억, 수백 배, 수십 배의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은 수십 배 이상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딛고 올라온 놈이 이준석과 김남국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히어로라는 거죠. 싹 없애버려야 돼, 이놈들. 주식과 부동산은 정상적인 제도권의 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다중이, 수천만 명의 다중이, 사고 팔고 리딩하고 실패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폭등하는 과정은 없죠. 그건 조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이거를 김남국의 코인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있었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죠. 이재명이 쉽게. 그 다음에 코인 젊은 정치인이라는 김남국 건 터졌죠. 국힘은 민주당을 공격하죠. 비도덕적이다. 비정의적이다. 그럼 고고TV가 묻는 거예요. 그럼 국힘 너희들은, 이준석 너도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을 했다 그래도 너가 그 돈을 벌치게 너와 같은 다른 젊은 20, 30, 40 애들이 돈을 잃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라면도 대선 끝나고 나서 주식 투자하다가 쪽팔려서 그냥 주식 몇천만 원 쏘고 팔았다 그러죠. 이런 것들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 고고TV 정치 안 했잖아. 사업할 적에 난 사업 보고 수출 보고로 했지 난 정치 안 했다고. 이 김남국의 이 총선 필패, 김남국 가지고 총선 필패하는 거 아니죠. 그죠? 국민이 묻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그런데 국힘 너희들은 그럼 정의롭냐? 너희는 공정하냐? 너희는 상식적이냐? 이준석은, 윤석열은, 김기현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란 놈이 이 또 발정이 나와. 얘는 쥐가 하는 말에 쥐가 지금 국민의 짐의 주인이라 그러잖아. 자기만이 정통 보수고 자기가 자장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5만 대 다 끼고 윤석열한테만 코박콩하고 90도 인사하고. 그죠? 살기 위해서 하방하고. 얘가 65 코인 김남국을 저격하는데 돈 봉투보다 더한 뭐를 해주다. 국회의원 그만둬라! 청년 정치 내세우면서 코인으로 일확천금 꿈꿨다면 국회의원 그만둬라! 그럼 이준석은 일확천금을, 이준석이 더
그 컴퓨터 공학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거 아니야, 코인으로. 이준석이 더 나쁜 놈이지. 이준석은 돈을 벌었고, 김남국은 지금 루머만 있고, 의혹만 나왔지 돈을 잃은 거고, 오늘 오후에 나올 거예요. 돈을 잃은 거라고 얘는 코인을 갖고 있다면은, 홍준표도 억지 부리지 마, 임마. 너 같은 놈이 자꾸 나오니까 국힘을 하고 묻는 거야. 이준석은 돈을 벌었고, 챙겨놨고, 김남국이라는 돈을 다 잃어버렸고,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 자식아. 고고TV는 할 말을 한다. 유승민 같은 할 말이 아니고, 공정과 상식으로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필요도 없고, 공학으로 안 봐, 고고TV는. 구조적으로 쓰었다니까. 근래에 와가지고 평론가들이 구조적 많이 하죠. 고고TV가 38 전당대회부터 또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국힘 썩었다 그랬잖아요. 좀비 정당이라고. 자, 여기까지 민주당을 좀 깎고, 태영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기시다도 가고 한일 정상회담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었고, 국힘하고 윤석열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87 체제 이후에 정상 외교를 하면은 항상 좌나 우나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게 윤석열의 한계예요. 집권 정당의 한계예요. 응? 내치의 경제, 국방, 외교 다 합한다 그러더라도 외교가 지지율을 들쑥날쑥하고 외교가 경상 외교가 지지율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게 모든 민낯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윤석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 무식해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경선 과정부터 대선 무능하다고. 그래, 태영호 같은 경우가 오늘 김재원은 쑥 들어갔어. 둘 다 한테 날아가는데, 내년 총선 출마 못하게 하는데, 자진 사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하잖아요. 현재 시간까지. 내가 녹화하는 시간이 1시 반인데, 안 하잖아요. 그럼 출당시키면 되는 거야. 당원직 박탈하면 되는 거야. 그걸 징계위에서 합니까?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최고위에서 안 하면 중앙위에서 의결하고, 또 의원총회를 묻고, 그죠? 안 그러면 전국 대의원회 소집해가지고 출당시키면 되는 거야. 당적 박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김기현이나 국힘 내부에서. 왜? 김기현도 썩었고 국힘 내부도 지금 다 친윤이 돼 있고 개혁 세력이 없고 그들도 다 썩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징계위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 태영호란 놈은 오늘도 말을 하기를 이진복 공천 등 얘기는 전부 다 이진복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전무다. 나는 모든 것을 건다. 뭘 걸어 임마 너가 모든 것을. 국회의원은 뭐가 대단한 거라고. 백도정신으로 천리마 행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좌파 중도 또 그 변희재 같은 놈이 그런 말 또 쓰더라고. 그거 되게 무시하지 말라니까. 이게 뭐예요? 이진복이가 불러서 너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직 제대로 해라. 마이크 너 줬잖냐 우리가. 윤석열과 대통령 마이크 줬는데 마이크도 잘 활용 못하고 잘 활용해봐라. 그러면 넌 공천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걸 어떻게 지어냅니까? 그건 못 지어내는 거예요. 이진복이가 윤석열의 의심을 받아서 협박, 공갈, 장악한 거죠. 최고위의 김기현 체제를. 그럼 김기현 이놈도 엉뚱한 데다가 태영호한테도 성질내고 있어. 이거는 정치를 안 해봐도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나 정치판을 아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윤석열의 탄핵, 법정행위. 김영호부터 이야기하죠. 김영호가 태영호 중징계 시에는 재발이 저린 누군가의 꼬리 자르기다. 재발이 저린 누군가가 뭐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 꼬리 자르기죠. 왜 김영호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강남갑 내가 지난 그 총선 때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므로
그때 저 태용으로 강남갑에 집어넣는 거 저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단 난다 나중에. 제 3년 전에 그랬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고고TV가 무속 끼가 있다니까. 연기가 있다니까. 김건희 같이. 농담이고 고고TV는 논리적으로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몇 년으로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고고TV 여명 여스트라다무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영호가 태용호 중징계 할 적에는 윤석열이 꼬리 자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지가 저지르고 태용호를 왜 자르느냐. 그 당시에 김영호가 황장관 아무것도 몰랐고 김영호가 태용호를 박은 거예요. 강남갑에. 김영호도 책임이 있죠. 응? 그걸 상징적으로 받고 종북 386을 물리치자고 김영호를 박은 건데 그게 이런 화마가 일어나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 유승민이 진짜 지독해. 야수의 본능. 이게 야수의 본능이 아니라니까. 정치인은 어느 정도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항상 여유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룸을 남겨놓고 포용을 할 수 있는 요만큼은 남겨놔야 돼요. 칼날같이 비수같이만 치고 여유가 없이 공격하면 그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 유승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 선도에 서고 안철수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죠. 4년 후에 대선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나타났냐 하면은 윤석열이 한미일 외교에서 완벽하게 한미일 공조체제 협동 동맹체제 들어가고 중러일을 완벽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지금 고고TV는 반중도 없고 반북은 특히 맞아요. 근데 반중은 아니고 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중을. 중국이 우리를 밟으면은 버티고 중국이 우리를 한테 궤변을 늘어나면 우리는 치받고 그 정도가 필요한 거지. 완벽히 이쪽으로 서가지고 그게 앞으로 후과가 어떻게 될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응? 고고TV는 그걸 염려한다니까. 한 1년 후에 보세요.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 외교 잘못해가지고. 그래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나오는데 안철수가 참 이 새가성을 갖고 있고 질러질 못하고 남을 강력하게 공격을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의 허물은 덮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 항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 헌신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러니 정치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공격을 못하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질 않아요. 인격적으로. 근데 나온다는 거죠. 왜 나오냐? 첫 번째는 너희한테 대선을 갖다 이기게 해준 일등 공신인 나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의 주적이라 그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김은혜를 갖다가 다시 분당갑에 갖고 분당갑에 넣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그 정치권에서 바닥한 거예요. 제가 분당이잖아요. 분당갑. 서현동 살아요. 서현동. 시범단지에. 내가 라바리야. 거기서 다 들어요. 그 포럼이 몇 개 있다고. 만약에 안철수가 쫓겨나면 안철수 지켜준다니까. 분당갑이 지켜준다니까. 안 쫓겨나면은 그거 더 좋은 거예요. 정치적인 투쟁과 성장을 위해서 그 쫓겨나면 더 좋은 거예요. 4년 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4년도 안 가. 4년 후에는 쫓아내려고.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상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윤석열은. 그래서 안철수가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다. 승리 못한다. 또 윤석열 인력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2030 지지율이 10% 20% 나오고 중도 지지율이 20% 10% 나오고 다 떠났다. 늙은 보수들만 가지고는 절대 총선을 이길 수 없다. 경기도의 그 민심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심각하다. 근데 윤석열이 그거 몰라요. 윤석열은 자기 총선에서 자기 지지세 원내대표 구성단체만 하면 돼. 20명 이상. 그걸 자기를 보호해 주겠죠.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갑니다. 응?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럴 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유승민 같이 막 바늘로 찧어듯이 빈틈없이 이러면은 일반 국민들도 유승민 팬들만 제외하고 또 좌파 진보가 유승민을 많이 지원하죠. 근데 보세요. 좌파 진보들이 유승민한테 여론조사하면 다 몰아주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승민이 당대표 출마하면 그들이 표를 던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유승민이 그래서 선거 나오고 쉽게 말해서 대선에 나올 적에 항상 3내지 5%뿐이 못 얻잖아요. 그죠? 근데 유승민의 결단도 있었죠. 지난 총선에 출마 안 했죠. 그때 유승민 계들도 꽤 출마 안 했고 또 개혁적인 인사들도 출마 안 했죠. 안철수 요번에 선대위원장 김영우도 그 당시 출마 안 했고 그죠? 개혁적인 보수들 출마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낙동강물이 됐어. 자기들이 이만큼 희생하면은 4년 후에 당에서 불러주고 자기들이 이만큼 사회에 대해서 정치권의 한 배를 넣게 해주고 자기들이 절차 탕마하면은 요번 총선에 공천을 받을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갖다가 날로 헤쳐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다 못 나와? 그죠? 유승민 지원하다가 지금 다 친윤으로 빠졌고 그네들도 다 잘려. 안철수 지원하는 것은 김용호 하나뿐이 없고 그것도 못 나와. 근데 포천이니까 뭐 다른 애 넣을 수도 없어. 걔 나올 거야 김용호는. 유승민이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이러면 유승민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진복이 태영호 공천 협박 사실일 수도 있다. 진상조사해야 한다. 얼마 전에는 검찰 경찰 조사하라 그랬죠. 이 진상조사 못해요. 이거 이제 윤석열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요? 윤석열을 까는 거죠. 그죠? 안철수도 그런 말 했죠. 이진복이가 안철수랑 이 유비 같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때 확 지받아야 됐었죠. 참 안철수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조원진이도 나오네. 조원진이도 태영호 중징계 할 경우에 일이 꼬일 것이다. 태영호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 어쩔 것이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좌파들이 떠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까겠죠. 결정적인 순간은 단순하게 안 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징계한다고. 씩씩거리기만 하지. 지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게 좌파의 논리인데 고고TV가 기준이 돼요. 태영호가 진실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윤석열 손 아래에 뭐가 있죠? 검사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작살내겠죠. 너무나 잘할 거예요. 태영호는.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백두정신으로 싸울 거예요. 천리마 행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 태영호 사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들어갔다고 저번 주부터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영상 찍을 적에.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평가하기를 독선과 오만에서 불통으로 진화했고 불통에서 무능으로 진화했다. 쉽게 말해서 진지한 방송도 없다. 남은 4년 동안 깊게 생각해라. 당정관계 후퇴됐다. 야당 대표 이제 야당 대표 만나라 그러죠. 그죠? 윤석열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야. 유승민은.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있죠. 유승민이가 이렇게 하려면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어야죠. 100% 당원놀이라도 출마하지 않고 김기현을 흔든다는 거죠. 유승민은 김기현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흔들고 있고 모든 게 부정적이니까 고고TV에다 다 부정적이야.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는 출마했잖아. 아주 치욕스럽게 밟히면서도 끝까지 갔잖아. 그죠?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4년 후에 국민들이.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유승민과 안철수는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무너뜨리면 윤석열이 타격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공정과 합리성이 돌아온다는 거죠. 흥미진진해요. 고고TV는.
고고TV 개인적인 방송의 의견은 국힘은 무너뜨려야 돼요. 지도부를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응? 그렇지 않으면은 백석도 못 얻어.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은 이재명 쫓아낸다니까.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이재명 쫓아내지 않고 이재명이 감옥에 가거나 계속 재판을 받으면은 못 가. 왜? 윤석열이가 감옥에 안 보내려고 그래 지금.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이재명, 송영길을 끌고 갈 거야. 민주당 놈들이 바보예요? 이재명이 있으면 진이가 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쫓아낸다니까. 보시라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이가 지금 안 쫓겨내려고 아주 발부동을 치잖아요. 태용한테 뒤집어 씌우고, 김재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정광훈한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그 바지가랑에 잡고, 김기현이 침 하나 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국힘이 먼저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까지 하겠습니다.